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다뉴브 강을 건너서 스키타이족을 정벌하러 갔던 다리우스 왕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 다리우스 왕은 죽을 뻔했습니다. 어, 스키타이족이 옛날 키로스 왕을 상대했을 때처럼 그냥 후퇴만 계속 하다가 결국 페르시아군의 보급이 떨어질 때쯤에 반격을 시작해서 다리우스 왕이 죽을 뻔했죠. 그리고 만약에 이오니아 출신의 군사들이 다뉴강의 배다리를 걷어내버렸다면은 아마 진짜로 거기서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당시 밀레토스의 참주 히스티아이오스가 주동해서 배다리를 치우면 안 된다고 설득한 바람에 겨우겨우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다리우스 왕이 나중에 히스티아이오스한테 고마워서 뭘 해주면 좋겠냐 물으니까 히스티아이오스가 거기 마케도니아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도시 미르키노스라는 곳을 자기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다리우스 왕이 조그만 도시를 줬어요. 근데 이제 고건처를 지나던 메가바수스라는 다리우스 왕의 후위와 장군 하나가 큰 실수라고 지금 안 그래도 밀레토스가 이오니아성이 제일 큰 도시고 힘도 제일 세고 여기 갈리폴리 반도 그러니까 여기 두 해협이 있죠. 지중해에서 북해를 두 해협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데 만약 마케도니아 지역의 중요한 항구가 되는 미르크네스만큼 장악한다면은 이 에게의 패권이 밀레토스한테 넘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다리우스 왕이 실수다. 실수를 했구나 싶어가지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다리우스 왕은 히스티아이오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밀레토스의 히스티아이오스, 야, 잘 들어라. 전번에 정말 고마웠다. 생각해보니까 내 주변에는 너만큼 충직한 신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 조그만 밀레토스에 갇혀있지 말고 이 페르시아의 수사에 와서 나랑 함께 이 넓은 페르시아를 다스려 볼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히스티아이오스가 그걸 듣고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가 있는 수사로 달려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사실 다리우스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히스티아이오스를 견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히스티아이오스한테 좋은 집을 주고 뭐 좋은 여자도 주고 하여튼 그러면서 그냥 가둬놨어요. 사실상. 그래서 히스티아이오스는 이럴 수가. 난 사실상 인질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황당하죠? 그런데 히스티아이오스한테는 이 아리스타고라스라는 이름의 신복이 하나 있었어요. 히스티아이오스가 이 밀레토스를 떠나면서 이 밀레토스를 그냥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대신 이 부하이자 신복인 아리스타고라스한테 대신 밀레토스를 다스려라. 그러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 아리스타고라스라는 인물이 뭐 충성심은 강한데 그리 똘똘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 개인적인 야심도 조금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혼자서 밀레토스를 다스리다가 뭐 하나를 생각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도 뭔가 공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보면 이제 에게해에 섬이 무지무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낙소스라는 섬이 있거든요. 이 낙소스라는 섬은 중에서 꽤 세력이 센 섬이에요. 이게 뭐 6세기에 델피에 바친 낙소스의 스핑크스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섬인데 하여튼 이 아시타고라스는 이 낙소스를 점령을 하면 에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해군이 부족하니까 이 혼자는 안 되고 이 리디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리디아에 있는 사트라파한테 가서 자기 계획을 설명했어요. 낙소스를 장악하면 에게까지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페르시아가 훨씬 이렇게 커지는 것이다. 좀 이렇게 도와달라. 뭐 그러니까 그 말이 또 이 리디아에 있던 페르시아 왕의 이제 총독이죠. 총독 이한테 먹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거 보면 리디아의 총독 사르디스에 있죠. 사르디스의 사트라프가 지원한 한 200척인가 되는 배를 이끌고 이 낙소스 원정을 떠나요. 그래서 공격을 시작하죠. 그런데 뭐 낙소스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섬이고 만만치가 않아요. 공격이 쉽게 안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리스타그라스라는 인물이 그라스라는 인물이 뭐 이렇게 군사 쪽으로 아주 밝은 사람도 아니어서 결국은 공격에 실패합니다. 결국은 아리스타고라스는 이제 함대를 데리고 자기 고향 밀토스로 돌아왔는데요. 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리스타고라스가 원정을 갈 때 페르시아의 사트라프한테 부탁해서 배도 한 200척 빌렸고 게다가 이제 다른 이오니아 참주들도 따라갔거든요, 당연히. 물론 이제 다른 이오니아 참주들한테는 뭐 좀 뭐 미안하고 그냥 뭐 약간 쪽팔린다 뭐 그 정도지만은 이 페르시아한테는 잘못 보이면은 자리에 잘릴 수도 있고 뭐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마침 히스티아요스, 그 자기의 원래 상사죠. 히스티아요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노예 하나한테 편지를 들려가지고 보낸 거야. 아, 우리 뭐냐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열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뭐 잘 지내냐, 뭐 그 정도.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런 안부 물으려고 이렇게 노예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편지까지 이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뭘까 싶다가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의 머리를 깎아봤다는 거죠. 아리스타고라스가 머리를 깎은 거예요. 머리를 깎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머리에 문신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던 거예요. 독립전쟁을 시작하라. 그러니까 스티아우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수사에 인질로 잡혀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뭐 계속 그냥 인질로 살다 죽을 테니까 이 독립을 할 수밖에 없다. 독립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밀토스 잠수가. 마침 아리스타고라스도 이대로 가다가 자기는 이제 페르시아한테 욕먹고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아다리가 맞은 거죠. 그때가 마침 아직 아리스타고라스가 그 이오니아 함대를 해체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낙소스로 갔다가 다시 이오니아로 돌아왔잖아요. 무슨 밀레토스 항에 다 입항했거든요. 배들이. 근데 아직까지 아리스타고라스 그 해산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타고라스는 이때다 하면서 밀레토스 항구에 있던 이오니아 참주들을 전부 다 체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전 이오니아에 알린 거죠. 아, 이제 이오니아는 민주 이오니아다. 참주들을 내가 다 제거했다. 다 이제 민주주의 이오니아를 위해서 모두 나를 따르라. 우리 페르시아로부터도 독립하자.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먹혔어요. 자, 이제 이오니아 전체가 페르시아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뭐 독립을 할 수 있었으면 침략했겠죠. 침략하다시피 이오니아 혼자서는 도저히 페르시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역시 그리스 쪽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맨 처음 떠올린 게 역시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에 가서 이제 원국을 장악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라스는 이 스파르타의 두 왕을 만났습니다. 가서. 당시 이제 클레오메스와 데모라토스 두 왕이 그대로 있었는데요. 좀 원군을 좀 보내달라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때 아리스토그라스가 이 원반 하나를 들고 갔어요. 무슨 원반이냐? 이 당시의 세계지도. 예, 그 원반에 당시의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것보다 좀 더 단순했을 겁니다. 이제 크게 이제 여기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하고 리비아인데요. 리비아는 당시 아프리카를 리비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지금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있고 트라키아가 있고 넘어가면은 여기는 소아시아하고 이제 사르디스가 있고 이쪽 가면은 여기 뭐 수사가 있고 수사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가기 전에 바빌론이 있고 그리고 페르시아 끝에 이제 인도가 있고 그기가 이제 세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페르시아 왕은 무지무지 부자기 때문에
하여튼 뭐 온갖 군부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타고라스는 스파르타 왕 둘한테 이렇게 설명했죠. 제가 알기로 스파르타가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여기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면은 이 무지무지 많은 금은 부하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 여기 좁은 나라에 앉아서 뭐 하십니까? 저랑 같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클레오메네스가 물었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왕이 일단 수사는 어느 정도 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그러니까 아리스타고라스가 대답했죠. 여기 스파르타에서 배를 타고 쭉 가서 이 사르디스를 지나서 한 세 달 정도 가면은 수사에 도착합니다. 여기 쉽게 말해서 육지를 한 세 달 정도 가면은 걸어가면은 수사에 도착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클레오메네스가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더니 아리스타고라스한테 이 미친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 사람 보고 걸어서 세 달이나 가서 무슨 정복 전쟁을 하라는 건 미친 소리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스파르타에서 쫓겨나 버렸죠. 그래서 아리스토거러스는 그렇게 쫓겨나니까 이제 갈 데가 어디입니까? 아테네밖에 없잖아요. 또 아테네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전략을 바꿨어. 어떻게 했냐면은 아테네는 스파르타보다 훨씬 더 민주적인 나라이고 그리고 여론에 의해 좌우된 나라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곳곳에 술자리에 끼어들어가서 페르시아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그 무화가 많은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걔들은 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자 같은 족속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남자들은 다 치마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타고라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바지를 입고 다니는 여자 같은 족속들이다. 재밌죠? 그리고 이제 술자리도 가고 또 광장에 가서도 막 연설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아리스타고라스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듯하거든요. 다 넘어갔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이제 역시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자 뭐 이런 여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도투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3만 명을 속이는 게 더 쉽다는 것을 아리스타고라스가 증명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 사람들이 역시 뱃사람들이죠. 역시 또 배를 모아가지고 또 막 출발을 합니다. 막 이렇게 그때만 해도 아직 3단 노선이 등장할 때는 아니고 그 전에 50노선이 그게 주류였습니다. 이제 3단 노선이란 글자가 들어 배에 노를 젓는데 3단으로 이렇게 층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막 선원들이 노를 젓는 거고 50노선은 글자가 들어 노가 50개다. 양쪽에 25개 노가 있는 거죠. 이 배를 타고 이제 그 원정을 떠납니다. 보시죠. 이게 낙소스는 포기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갑니다. 가서 이제 어, 여기 사무소를 지나서 에페소스에 이제 아테네 함대가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쭉쭉쭉쭉 가서 이제 이 사르디스가 이제 이 지역의 중심 도시니까 그리고 여기 사트라프도 있고 여기 에페소스에서 사르디스까지 이제 육로를 또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습이죠. 아테네군이 막 육로로 가서 사르디스를 약탈을 시작했죠. 물론 사르디스에도 경비대가 있어줘요, 당연히. 페르시아군 지키고 있었는데 급습을 하니까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약탈을 당한 거죠. 그러다가 막 여기저기 불도 질렀는데 마침 사르디스에 초가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불이 금방 타버렸어요. 그리고 사르디스에는 이제 페르시아인들이 섬기는 신, 시빌레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재수없이 신전도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결국 페르시아군이 반격을 시작한 거죠. 반격을 시작하니까 아테네군이 이거 생각보다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느끼고 이 후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달아나요 결국에는. 가지고 뭐 그러면 날 살려라 하면서 이렇게 달아나요. 달아나가지고 에페소스 항구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군이 막 따라와가지고 공격하니까 이렇게 당하지 못하고 그 중에 뭐 몇몇 지휘관들은 죽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뭐 결국은 대부분 살아서 아테네로 돌아갑니다.
하여튼 뭐, 어, 그래서 기습당한 그 리디아의 사트라프는 당연히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새파란 놈들이 조그만 그 아테네 놈들이 와서 이 우리 기블레 여신의 신전을 불태우고 달아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리우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당연하죠. 이 대페르시아 제국을 뭘로 보고 이 조그만 그리스 놈들이 와서 우리를 모욕하는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다리우스는 벌떡 일어나더니 활과 화살을 들고 하늘을 향해 팍 이렇게 한 방 쏘고 그리고 하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아테네 놈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다오. 실제로 잊지 않고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사실상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은 이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